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생생경제 장희영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곧 비가 내릴 것처럼 구름이 가득합니다. 비가 오는 날 창문을 열어두면 선선한 바람은 집 안으로 들일 수 있지만 빗물이 또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안 물건들이 젖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게 되죠.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시원한 바람마저 차단이 돼서 역시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를 택하면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최선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은데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반대 결정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한진해운이 오늘 법정 관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결국 법정 관리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도 걸려있고 또 그 이면에 수많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의 운명도 달려있던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채권단은 신규 지원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생생경제 1부에서 이 소식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얌체 국민도 있습니다. 생생경제 2부에서는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조재익 과장과 함께 체납체금의 징수 과정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경제라디오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를 파헤칩니다. 생생 인터뷰 그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오늘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여부가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가 불가피하게 됐고 또 이로 인해 연간 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조선과 항만 등까지 연쇄 타격이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경우 당장 몰고 경제적 후폭풍은 어느 정도고 또 한진해운이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한 원인과 국내 해운 산업이 달라져야 할 문제점들 성결대 물리학부 한종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신규 지원 불가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네요. 정말 법정 관리 행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이제 그런 그 의견을 발표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이번 채권단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한진그룹의 추가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마지막 선언적인 수단이라면 네. 이해가 가지만 한진해운을 법정 관리로 넘겨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법정 관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의 의견과 달리 사실상 이제 법정 관리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요. 일단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방향이 잡힌 상황에서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최악의 경우 청산이 있고요. 또 합병이나 제3자 M&A 여러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최선이다 혹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십니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네.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가장 나은 방향은 네. 법정 관리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제3자 M&A나 네. 아니면 산업은행의 출자 전환이나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주주를 교체하는 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좋겠지만 네. 지금 현재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선사라는 것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규칙적인 운항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해지기만 하면 네. 외국의 항만업자들이 컨테이너 운송 요금 달라,
예인선 서비스 달라, 연료유 대금 달라 하면서 담보권 행사에 들어갈 거고 예. 그 순간 한진해운의 선박들은 올스톱 될 것입니다. 그런 회사를 믿고 수송을 맡길 화주는 없을 것이고 한진해운의 회사 가치는 제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어제까지만 해도 교수님께서는 가능하면 법정 관리는 안 가는 것이 좋고 심지어는 그 합병도 한진해운과의 현대상선과의 합병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네. 어차피 지금 법정 관리 쪽으로 시나리오가 이제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유력한 시나리오 청산 이후에 합병이나 제3자 M&A 이쪽으로 한번 또 가능성을 조금만 점쳐 본다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합병을 하게 되면 뭐 세계 5위권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현대와 한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네네. 양사 체제로 가야만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회사를 물리적으로 합병한다고 해서 네.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양사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지 않고 지금까지 서로 경쟁해 왔습니다. 예. 또 국내 대형 화주들이 한 회사로 통합된 회사에다가 지금처럼 화물을 맡길 것인가라고 아하. 하면 예예. 그렇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한국 시장에서 도약한 계기가 된 것은 네. 조양상선이라는 전기선 회사의 예. 법정 관리로 인해서 네. 국내 화주들이 현대나 한진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머스크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머스크가 시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 산업은행 시킨다고 하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예. 그러나, 그렇게 국내 한다고 해도 얻는 것이 없다. 예, 국내 네네. 선사들끼리 국내 시장에서 경쟁 완화가 되는 정도가 효과라면 효과인데, 네네. 그러면 국내 화주들은 운임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이죠. 예.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법정 관리로 안 갔으면 그게 생각하시는 최선이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합병한다고 뭔가 추가적인 이익이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연간 뭐 우리나라에서 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간다는 시나리오 하에 우리나라가 받을 경제적 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타격은 네. 부산 지역의 고용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진해운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선원 예. 고급 회기사만 2,000명입니다. 네. 이 사람들 모두 현대상선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음흠. 그리고 한진해운이 있기 때문에 국내 항만 터미널이 유지되고 있는 부산이나 인천을 생각하면 예. 항만 산업에서의 실업은 더 클 것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서만 한 2만 5천 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부산항의 동부가 허브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라는 글로벌 선사가 있고 예. 그 아래에서 동남아, 중국, 일본으로부터 환적 화물을 모아와서 현대나 한진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거래 선사들 또한 위축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조 원 이상의 손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산업은행의 결단도 사실상 이해가 되는 부분은 더 이상의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고 또 여론 문제도 사실상 있는 것은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이면에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들의 문제라든지 또 그의 가족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참 어려운 결정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채권단에서는 법정 관리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사실상 좀 얘기를 합니다만 찾아보다 보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도 회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네.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선 해운 때는 예예. 서비스 중단 곧
회생불능 상태를 예. 유지하기 때문에 예.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음흠. 살아난 사가 없습니다. 네. 장상순의 사례가 그랬고 예. SPX 페노션의 정기선 부분이 그랬습니다. 네. 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야 외국의 채권자들을 법정 관리 이전에 설득해가지고 예.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음흠. 변동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외국 채권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서비스 대금 사전에 청산 다 하고 앞으로 현찰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각국의 거래은행에다가 보증금을 입금시켜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 그리고 또 뭐 지금 해운사랑 조선업이랑 계속 같이 이렇게 합해서 그 기사나 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또 진짜 전문가들은 해운업과 조선업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게 한쪽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른 부실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 것으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잣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원인 규명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네. 정부 정책에 있어서 네. 1차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운 조선을 통합적인 정책을 해오지 않았으면서 예. 갑자기 조선 해운 부실이라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외국의 선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가의 수출 공세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해운업이 말 그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조선, 예. 양질의 신조선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금융 지원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해운조선 통합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예. 한다면 저는 해운조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만 네. 지금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곳에서 해운조선 하나로 묶어가지고 부실 대책을 논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사회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해운과 조선의 이번 부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데에 있습니다. 네. 조선은 말 그대로 저가의 수출 공세를 벌이다가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요. 예.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마구 찍어낸 저가의 선박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 과잉으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예,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결국 이번 그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는 정부도 좀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그 자체의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책임을 한쪽으로 모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한진해운이 만약에 법정 관리로 가게 되고 청산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해운 업체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해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일본만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20년 뒤에 국가 경제를 고려한 기간 산업으로서의 해운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정책을 네. 실시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의 틀이 1950년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을 실시해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20년 뒤를 내다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정책으로서 저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운과 조선의 네. 내수 시장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선업의 국내 시장 노동 비율이 75%입니다. 아, 네. 그리고 대형 화주들도 외국 해운 회사가 짐을 한 톤도 못 실어 나르게 합니다. 아. 전부 다 일본 선사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화물
우리나라 국적선이 실어 나르는 것이 50%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화물이 이 물동량이 해상 물동량이 비슷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3배 되는 선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우리 가족에게 외투 한 번 더 걸쳐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이런 거네요. 찬바람 다 맞게 내버려두고 이제 감기에 그렇죠. 걸려서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해운, 조선, 화주 그리고 선박금융에 관련된 네네. 연계성, 네. 공동 구조를 일본처럼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대형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책을 해운 쪽에서 대책을 이야기한다면 예. 대형 선사가 예. 선박 운항과 선박 소유를 분리하는 네. 운항과 소유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재무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보자. 그리고 국내 거래에 있어서 지금처럼 국내 업자끼리의 거래도 달러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원화 결제를 좀 늘려가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법정 관리까지는 안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끈이 조금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방송 이제 직전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다소 좀 저희가 특히 교수님께서도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플랜, 뭐 해운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인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상결대 물리학부 한종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제 탐구 생활.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며 선물도 받아가는 코너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또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을 드립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 예산 증액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적용되는 무상보육,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야당 교문위원들이 이것 예산 관련해서 6천억 원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부의 동의 없는 예산 증액은 위헌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보육, 교육의 공통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이기도 하고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교육을 통해서 만 5세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적용되는 무상보육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탐구생활입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생생경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YTN 생생경제 2부 경제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번 예산안 중에 경제 분야 지출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5일 안에 가능해지는 퇴직연금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 오늘은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신동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다고요? 네, 그 기획재정부가 오늘 이제 새해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총 수입은 414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391조 2천억 원보다 23조 3천억 원, 6%가 늘었고, 이 총 지출은 400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이 작년에 386조 4천억 원보다 14조 3천억 원, 3.7%가 늘었습니다. 이 총 수입과 총 지출이 나란히 400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2005년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12년 만에 2배 규모로 불어난 겁니다. 12년 만에 2배로 불어난 이번 예산안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네, 그 경제 분야의 지출은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그 내년에 17조 5천억 원이 배정이 돼서 10% 넘게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게임과 가상현실 등의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 청년 창업 지원도 늘렸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하고요. 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할 때 소득 상한선도 없앴습니다. 네. 또 이 사병 급식비도 올렸고 이 전체 병용 생활관에 3만 대가 넘는 에어컨을 모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부채는 여전히 비상등이라고요? 네, 그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경기 회복을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또 재정 건전성에도 염두를 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부의 재정 건전 이 개선 노력이 앞으로 먹히면 이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부채 비율 등이 점차 좀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 2020년에는 79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그 국가 부채가 595조 1천억 원이었으니까 5년간 198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간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240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닷새 안에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 금감원이 퇴직연금 약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네. 그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아타기가 쉬워집니다. 지금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변변치 않아서 회사를 바꾸려고 해도 이 해당 금융회사가 특별한 이의 없이 2달까지 좀 미룬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다음 달부터는 이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이 퇴직연금 운영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총 5영업일 이내에 이전을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 처리가 시간을 넘기면 제한 기간이 14일 이내면 연 10%, 14일 넘게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라도 물도록 했습니다. 네. 퇴직급여 지급 기한도 줄어든다고요? 네, 지금은 이 퇴직급여 지급 기한이 7영업일인데요. 이 3영업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역시 기한이 늦어지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10에서 20%의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또 이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이 가입자들에게 알려서 반드시 새로 운용 지시를 받도록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 가입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기존처럼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 명, 적립금이 126조 5천억 원에 달하면서 이 국민연금과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한국소비자원이 그 지난 5월 12월부터 17일까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사용하는 성인 2,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 국내 이 32가지 간편 결제 서비스의 간편성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이 인증 방법과 안전성 또 이용 가능 매장 접근성의 만족도는 각각 3.4%대였고요. 이벤트 할인 등의 부가 서비스 만족도는 3.32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페이별로 순위를 살펴보면 이 간편성과 안전성은 삼성페이, 또 이 부가 서비스 부문에서는 롯데의 엘페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이면 괜찮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 수준 이상이니까요. 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예. 썩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괜찮다. 네, 일단 오늘 경제탑 뉴스는 이 정도 듣겠고요. 네. 오늘 그 탑 뉴스 중에 또 탑 뉴스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예산안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예. 얼마 전에 가계 부채가 1,250조 원대로 올랐었다고 좀 전해드렸는데 네. 이 국가 채무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 국가 전체가 좀 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통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달 초에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청자들 말로는 요즘 말로 좀 사이다였다. 이렇게 속 시원한 드라마였다. 이런 이야기죠.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정당한 세금을 안 내거나 혹은 일부러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세금은 개인이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의 문제인 건데요. 드라마의 모델이 된 만큼 최일선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 분, 오늘 저희가 생생 인터뷰에서 모셨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 세계로 나오신 주인공이신데요.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조조익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8 세금 징수과장 조조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드라마 생각하고 상당히 무서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다정하시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최근에 드라마 통해서 뭐 격려도 많이 듣고 뭐 그러셨다면서요? 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네, 아무래도 또 다들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잘 살면서 또 세금까지 이렇게 안 내고 이런 분들 혼내주시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또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좀 푸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질문 중에 궁금한 게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잖아요. 이름이. 38이라는 숫자가 왜 붙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아신 분들이 꽤 전파가 됐는데요. 네. 실제로 38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네.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38조를 따와서 38이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네. 38선에 38이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요. 그렇군요. 과훈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과훈. 네네. 네. 참, 드라마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훈은 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가훈하에 네. 우리 42명 세무조사관들이 열심히 해서 고액 체납자들, 악적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체납 징수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조익 과장님이어서 제가 과훈을 여쭸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질문 드린 줄 깜짝 놀랐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꼭 좀 그래야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도 드라마 같이 그 막 호화 생활 누리면서 세금 안 내는 분들 좀 많다라고 가끔 나오잖아요. 네. 뭐 인사청문회 앞두고 안 낸 세금 몰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네. 어때요? 추징하실 때 실제로 네. 부유층이 더 추징하기가 어려운가요? 일단은 세금 체납하고 이제 할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징수하기가 현장에서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체납 징수, 가택 수색을 하고요. 네네. 출국 금지라든가 이런 거 아주 강력한 수단을 저희들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있고 뭐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38 세금 징수과 직원들이 겪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경험들이 있다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저희들이 일단은 가택 수색을 가면은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문을 잘 안 따주죠. 안 열어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분을 밝히고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에서 나와서 체납 세금 징수를 하러 왔다고 하지만은 네. 잘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는 네. 경찰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입회하는 하에서 네. 현관문을 강제 개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가실 때 38 세금 징수과 이렇게 딱 써져 있는 모자 쓰고 가시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제복은 입고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복을 초인종단 눌렀을 때 보이면은 막 집에 없는 척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런 분들 있죠. 사람이 안에 있는데도 없는 척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정말 호화로운데 세금 안 내는 얌체 같은 분들 말고 정말 좀 안타깝다 이런 사연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도 정말 사업에 정말 망해가지고 예.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도 개중에 있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라마에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네.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망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고 네. 또 우리가 강력하게 고액 체납자,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자기 본인 앞으로 재산을 해놓지 않고 네네. 정말 화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3.8가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또 정말 어려운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분납 계획서를 낸다거나 그리고 재생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럴 때 신용 정보가 제공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게도 해주고 가나사업 제한 같은 것도 해주고 특히 1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이런 그 약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강력한 체납 징수 고액 체납자들 그렇게 강력히 징수하는 활동과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아낌없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분들에게는 아주 무섭고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또 기회를 열어주시는군요. 예, 그렇죠. 서울 시민들도 이 체납 세금 징수에 도움을 주면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신고가 접수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세금 체납이 돼 있으면서 정말 자기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신고가 돼서 징수가 될 경우에는 최고 1억 원까지 저희들이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한 2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 구청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10건인데요. 그 중에 실제로 징수가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게 지금 한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징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포상금이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된다면 첫 번째 이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되겠군요. 그런 사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띵동 초인종 눌렀는데 문 안 열어주는 케이스는 귀여운 케이스라면서요. 좀 더 이렇게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탈세자들의 그 수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더 많은 이런 분들 더 많이 이제 색출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활약 계획 있으면 끝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사회 지도층 저명 인사분들이 체납을 한다든가 또 정말 있으면서 정말 호화 생활을 하면서 본인 앞으로는 전혀 해놓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방법들이 교묘하게 발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렵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생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좀 드라마 같은 일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사이다 같은 소식들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많이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조조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경제가 우리 삶에 도미노처럼 미치는 영향과 그 맥락을 알아가는 인기 코너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포럼 발언으로 이르면 9월 얼마 안 남았죠. 9월에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외국계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중단된 한일 간 통화 스와프를 재협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또 우리나라가 받을 만한 영향 또 여기에 대응할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자 미국 기준금리 문제 우리나라는 정말 남 얘기라고 하기엔 너무 영향력이 커서요. 이게 금리가 당장 9월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뭐 이번에 9월에 안 오르더라도 12월에 오를 것이냐 혹은 뭐 두 번 다 오를 것이냐 여러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예. 이 7, 8월 고용지표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7, 8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9월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8월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되는데요. 네. 8월 고용지표가 이제 6월 7월 달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그것처럼 이렇게 좋게 나온다면은 9월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많아야 한 번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네. 두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고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과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동떨어진 얘기일 텐데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매우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두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저는 이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돈을 많이 풀고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핀 결과 실물 경기의 회복보다도요. 네. 소위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이제 붐을 많이 이제 탔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 전 상태로 이제 복귀가 완전히 돼버렸고요. 예. 그리고 뭐 주식이라든가 회사채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GDP 국민소득 증가율보다도 많게는 한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 금융시장의 이런 취약성을 좀 이제 이게 터지기 전에 네. 미리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인식이 네. 지금 이제 이 연준의 이제 금통위원들이요 이런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제 만약에 그동안에 미국 경기 회복에 있어서 커다란 이제 주축을 이뤘던 것이 이제 민간 소비인데요. 네. 민간 소비가 이렇게 부양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자산 효과, 그러니까 예. 자산 가격들이 올라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거품이 꺼지게 되면 오히려 충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으니까는 오히려 꺼지기 전에 그러니까는 미시적으로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이제 저는 이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미국 경제 불안하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주택가격은 서프라임 이전만큼 따라잡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를 당국자들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두 번까지나 오를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되면 좀 우리나라 같은 특히나 신흥국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계속 자금 시장의 타격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시장 일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연내 이제 추가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연준이 그 금리를 얘기 쑥 인상하게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죠.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추가 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제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안 하더라도요. 네. 시장의 장기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5년물 금리는 한 0.05%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장 금리,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주택담보 대출 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장기로 이제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담이 이제 증가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도 이제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차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소가 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이 불가피한데요. 그렇죠. 예. 요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요. 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자금 유출을 더 이제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 2013년 이제 6월경에 이제 버냉키가 이제 한번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양쪽 하나 이제 종료하면서 이제 인상 가능성 얘기했을 때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었었거든요. 버냉키가 친구분이세요 혹시? 예, 저 농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신흥시장에서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든요. 이제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가 하락도 이제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 유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이제 증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수출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출이 이제 어려움이 더 이제 그러니까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코너 이름처럼 정말 도미노처럼 쫙 이제 벌어진 일들이 태산 같은데 사실상 금리 인상이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미 그 뭐 인도나 대만이나 뭐 아시아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이미 뭐 큰 폭으로 이탈한 현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 뭐 인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이 미국이 이루어진다면요. 만약에 금리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뭐 과장돼서는 오를 가능성까지 본다면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에 많이 의존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들 타격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수출이 가뜩이나 지금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신흥국들이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랑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이 더 악화가 되지게 되죠. 네네. 그러면 이제 수입이 그만큼 이제 수입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흥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의존도도 꽤 높은 편인데 수출 의존도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항상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만 답이 딱히 잡히지 않는 게 어렵긴 한데 제가 오늘 교수님 처음 뵙습니다만 상당히 희망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왠지 뭔가 화끈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그나마 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무언가 충격들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금융시장만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저희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건 가계부채 부담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화되기 전에 네.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이 이게 만약에 터지고 난다면은 그러니까는 그 부실이 계속해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시간에는 몇 차례 소개했지만 제가 이제 그 한국판 양청안을 국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인데요. 그러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원리금 분할 상환 능력이 없는 이제 가계 주택담보 대출들 같은 경우를 예. 요걸 좀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돈을 좀 투입을 출자를 해가지고 요걸 좀 도려내자. 도려내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희망 가구에 한해서 이것을 그 장기 그러니까 이제 임대로 이제 전환시켜주자.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계 부채 부담도 완화가 되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매물도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매물이 급증하게 되면 이제 경청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택 그것도 막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저는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상황에 지난주에 나온 8.25 그 대책 보면 상당히 답답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예. 더 이야기 듣고 싶은 답답한 이야기 다음에 다시 듣겠습니다. 오늘 53분까지여서요. 네네. 아쉽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카트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여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슬로우. 좋은 커피는 아이스로 즐길 때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카페 카누. 네, YTN 생생경제 오늘도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일부에서 냈던 경제 탐구 생활 퀴즈 정답 누리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생수 받으실 분 휴대폰 번호 끝자리 5721분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을 정말 쓸데없는 소모전 같아요 라고 답답한 마음을 표해 주셨고요. 원마운트 받으실 분입니다. 끝자리 1753님. 말 많고 탈 많은 보육대란 누구 말이 맞는지 참 헷갈리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참 다양한 의견들 답답한 심정들 저희 생생경제에 많이 털어놔 주셨는데요. 이 모든 분들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정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